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지 10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며 또 일제 강점기에 당한 우리 국민의 끔찍한 피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부가 또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합당한 해결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으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판결을 바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나흘 뒤인 30일 날 선고키로 했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우선 그 판결은 사실은 이미 대법원이 2012년 5월 달에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한 바 없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 하는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내려보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판결이 하급심에서 다 이제 피해자들이 승소를 해서 다시 재상고돼서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관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이 2016년 11월 29일자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다 문제가 있지요. 우선 절차적으로는 재판거래 실행수단으로 제출되었고 내용적으로는 일본국 외무성이나 전범 기업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를 부인하는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고 사실은 치욕적이기까지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그런데 이제 나흘 뒤에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선고돼 버리면 외교부 장관의 의견서는 영원히 그대로 이제 대법원의 공식 기록에 남게 됩니다. 더 이상 고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강제징용과 관련된 다른 합당한 조치들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거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 뒤로 미룰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외교부 장관 의견서만큼은 이제 나흘 이내에 이게 철회하지 않으면은 이게 영구적으로 외교부 장관의 공식 문건으로 대법원에 남게 됩니다.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외교부로서도 치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즉시 좀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장관으로서 또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 지적을 잘 유념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법원의 절차상 그게 가능한지 아니죠. 또 어떤 내가 낸 의견서인데 그거야 물어보지 말고 제가 그 점 좀 아는 사람 아닙니까? 네. 철회하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죠. 외교부 장관 의견서를 누가 낸 사람이 나는 이제 그 의견서 유지 안 하고 철회한다면 그만입니다. 그건 따질 필요가 없고요. 네. 앞으로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아 있어요. 나흘 뒤에 판결 선고니까 이걸 빨리 철회해야 되겠습니다. 외교부가 이거 철회한다고 그래서 무슨 하등의 외교부에 무슨 피해가 끼치거나 피해를 끼치게 될 일은 아닙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철회를 한다거나 의견서를 새로 내거나 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저 직원들이 써준 것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게요. 한마디로 일본 외교부 대신의 의견이라고 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외교부 장관의 의견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치욕적이고 매국적인 것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보면은요. 박준호님 질문도 하셨는데 지난 국감에서도 장관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전임자의 조치를 외교부 장관께서 지금 강 장관께서 왜 그거를 그렇게 신경 쓰고 시정하는 걸 망설이십니까? 이거 적폐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적폐입니다. 전형적인 지난 정부 외교부 장관의 적폐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려라. 이미 대법원이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도 남아있고 대한민국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외교부 장관이 그 당시에 외교부 지금 강 장관께서 하신 일을 취소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지난 정부의 외교부에서 적폐로서의 이따 영털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을 왜 철회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철회해서 하등의 손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네. 지금 저 다른 이 직원들 말씀 듣고 저 하시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네. 앞으로 3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강하게 제기해 주시니까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니 대법원 또 기다리지 검찰 말라는 뜻이 수사,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의 의견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서를 갖다가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매국적인 문서였습니다.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했지만 그 매국적인 문서였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외교부 장관의 의견서로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의 공식적인 재판 기록에.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 질문 지난번 국감에서도 이야기 드렸고요. 사실은 어제도 제가 우리 보좌관한테 좀 외교부에 미리 보내서 답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 전 정부의 적폐를 시정하는데 장관께서는 그렇게 망설이십니까? 전 정부의 적폐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이 지금 대법원에 아니 대리적인 대법원에다가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낸 의견서이기 때문에 스스로 철회하면 그만이라니까요. 네,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낸 예? 의견서입니다.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그 요청이라는 것은요. 아까 재판 거래에 의해서 요청이지 대법원이 무슨 놈의 외교부 장관한테 저 공식 요청 왔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재판 거래에 의해서 대법원과 외교부 장관 사이에 부당하게 그런 요청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걸 인정하는 겁니까? 수사 그러니까 대상이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 이거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기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이거 분명히 더 판단하시고요. 다른 분들하고도 좀 이 외교부 직원들하고만 하지 마시고 국민들하고 소통하시고 다른 부처하고도 여러 가지 좀 더 활발한 이 소통과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이 외교부 문서가 대법원의 공식 문서로 앞으로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교부에도 치욕이고 그건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적극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